네,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김장남매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김장남매인지. 또 김장철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김장남매 중요합니다. 자, 장윤비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두 분이 남매긴 하죠. 저희는 이제 신장남매죠. 신장남매? 장신남매. 장신남매. 죄송합니다. 제가 김장남매. 김장할 때도 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가 긴장을 했네. 아니 이제 신장 개업할 때 신장개업. 좋고 해서 그러네. 저는 신장개업을 할까? 장윤미 죄송합니다. 변호사님하고는 예.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네. 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신장 개업으로 해야 되는데 헷갈렸네.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두 분은 원래 굉장히 막역하시고 근데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제가 신인규 변호사의 일단 법률신문에 썼던 칼럼이 있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이제 아버지 얘기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이런 법조인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시네. 그때 이제 토너먼트 때도 대단히 눈여겨봤는데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건 뭐 진보 보수 이런 게 떠나서 굳은 의지와 어쨌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또 생각보다 많이 보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댓글창에 긴장 장윤선 신장 개업 좋아요. 예, 최고의 패널 너무 좋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나온 여론조사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또 다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림이 좀 준비되면 그림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 25.8, 부정 71.3. 또 최저치를 찍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제 최저치가 또 나온 건데 심각성도 전혀 느끼지 못할 거고요. 네. 국정 운영의 방향이 바뀔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그 단면 자체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기서도 보시면 부정평가가 71%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10명 모였을 때 7명이 대통령을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진단, 원인에 대한 이해조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지지율은 더 떨어질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권을 더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수의 종말 책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책을 하나 썼는데 보수의 종말이라고 좀 제목을 강력하게 잡았고요. 여기 부제 보시면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그녀를 위하고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에 대해서는 이미 레드카드를 전 꺼내 드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공교롭게도 제가 책을 낸 시점과 지금의 지지율이 좀 맞닿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 10시 6분 SBS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그분은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다. 그런 분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아마 오늘 아침 있었던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한 말은 아닌가, 혹은 또는 오늘 이제 부산 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산 선거 유세 현장에서 나온 말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다시 또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보수가 정말 허물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구나. 20%대 지지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제 그러면 내부에서 제보 도미노가 나올 거랍니다.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를테면 여론조사 명부가 다 유출이 됐니 야당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국감장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이거 내부에서 뭔가 발설이나 이런 제보가 없다면 사실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내밀한 영역이니까요. 그 본물이 이미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막을 저는 힘과 의지, 능력 이 정부에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확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지율로 어떤 위기의식이라도 가질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까요. 본인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경제는 쪼그라들고 정치는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는데 그냥 바뀌지 않는 부분. 여기서의 어떤 한동훈 대표의 등판 저 응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공적 라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일갈합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90도로 폴더 인사하면서 내가 혼자 사과를 요구한 적 있던가요? 라고 아주 한 발이 아니라 100보 뒤로 물러섰었어요. 그걸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뭉갰습니다. 이제 와서 제대로 검찰이 국민 눈높이 수사하라고요? 기소하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얄팍함, 저는 그 분노를 대통령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오늘 나온 입장도 보십시오. 김 여사한테 공적주의가 없으니까 그런 분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네. 아, 무슨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합니까? 이건 평론이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본인은 집권 여당의 대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 판단이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죠. 여당 대표로서.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아유 존재하면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김건희 비선에 대해서 여러 차례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알았습니까?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오래전부터 아셨고 우리 장 변호사님도 원래 알고 계셨고 돌던 얘기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도 뭐 무슨 비선 4인방이 있니 뭐 그 YTN 출신 뭐 누구 출신 뭐 많았거든요. YTN 출신, 한국일보 출신 뭐.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알았습니까? 추석 다 지나고 이제 재보궐선거 앞대니까 지금에 와서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미리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보다 더 먼저 알았겠죠. 뭐 더 심각한 추정을 하자면 검찰총장 시절에도 둘이 카톡 주고받은 사이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동안의 국민들 앞에 아무 조치도 안 했고 인제 와서 등 떠밀리듯이 이런 입장을 낸다? 이거 한심한 거죠. 뭐더러 정치합니까?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요? 이거 국민을 기망하는 거죠. 기망하는 전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 정치도 아니고 이건 뭐 평론도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로 전파 낭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런 입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성동 의원이 원조 윤핵관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최근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사를 해야 된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그때 진작 결론을 냈어야 됐다. 근데 그때는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 운운하느냐.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은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냐. 여기까지는 우리들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탄핵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디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윤에 협조해라 이런 뜻으로 들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동훈 대표가 자초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전의 권력을 등지면서 본인의 급부상을 도모하고 이랬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뭐 정풍운동이니 뭐니 많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게 안 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고자 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본인 법무부 장관 때 뭐 했습니까?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배우자 이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배제시켰어요. 네. 이거는 배우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걸 악용했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이거 그대로 유효한 거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왜냐면 이런 상황이 상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회복시키는 게 맞았죠. 그런데 그걸 자신의 안전막으로 방패막이로 삼아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수사는 뭉개고 국회 와서는 곧 처리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사실상 무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어렵고 떨어지고 국민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니까 자기
만 살겠다고 하는 선택으로 친윤은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저는 독대 얘기 계속 하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엄청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합을 할 수도 있다. 대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 아니요. 대안은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는 거예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윤허할까요? 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 재보궐 이후로 독대를 밀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금정 굉장히 어렵죠. 이기더라도 신승,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렛대로 어떤 선택을 또 할 것인지 굉장히 물음표가 안 지어지고 이거는 희극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비극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모든 걸 선거 이후로 이제 미뤘다는 것은 선거 때는 이렇게 또 막 세게,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나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세게 얘기를 하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또 무마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용산에 칼을 겨눈다라고 보긴 어렵다. 물론 이제 앞서 나온 이제 장성철 소장은 주변 얘기를 종합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친윤, 친한 내전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필요한 게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의 표죠. 그러니까 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의 시점에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또 국민들을 상대로 또 한 번 양두구육하는 거거든요. 또 한 번 국민들을 전 속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의 앞부분의 얘기는 맞죠. 왜 당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 처리 안 했냐. 네. 그 비판은 맞는데 권성동 의원은 결론이 이상한 대로 가죠. 네. 결국에는 이 잘못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형사사법으로 처리돼야 될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결국 보호하자 비호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탄핵 결정문을 봐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파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의 논리를 따지면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자기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럼 국민을 또 배신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논리적인 겁니다. 빼기에 빼기는 더하기가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준을 누구로 볼 것이냐. 국민을 기준으로 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죠. 그럼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유승민 대표를 뭐 배신자다 이런 아주 그 질낮은 걸로 비판들을 많이 했지만,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배신했으면 국민 편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배신자가 됩니까? 자기들 조직 논리, 자기들 진영 논리에서 자기들 권력 더 해먹는데 당신이 방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배신자 논리가 나오는 거지. 지금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도 저는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연막탄 뿌리면서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태세만 저는 보이고 있다 뿐이지, 본질은 저는 뭐 검사 동일체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 정용관 칼럼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에 끌끌 차는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동아일보 같은 아주 보수적인 언론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칼럼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온 난리가 지금 났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로, 그런데도 뭐 듣지도 않고 보수 유튜버들만 보면서 거기에 취해서 실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설에 대해서, 이런 칼럼에 대해서 국민의힘 친윤 어떤 반응 보이느냐. 제가 요즘 들었던 말 중에 동결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동결애. 동결? 동아일보가 아니라 네. 한결애의 네. 판이다, 재판이다. 동아일보를 동결에다. 예.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네는 정파성을 갖고 이 사실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자를 할 때 이제 느꼈던 건 이른바 조준동 비판도 많이 받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기자 수가 많아요. 그래요, 일단 맞아요. 취재처에 나가는, 그리고 내부 정보 보고를 상당히 좀 정교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석에서 이제 뭐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정보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체감이 되는 적이 있는데, 그 정보를 다 취합해서 대기자 타이틀을 건 사람들이 지금 칼럼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느냐. 제2부속실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했다.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차고 넘쳐서 못 보냈다. 네. 이 선배들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내 문제를 잘 매듭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언도 여러 차례 들어갔다.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제 아내에게, 제 처에게 그럴 말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수석들 앞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면박을 주고 아주 그냥 좀 볼썽사나운 언행을 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네. 이게
뭐 말 그대로 한결의 경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 대기자들이 보수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쓴다고 보기 어렵죠. 이거는 여러 차례로 내부자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실까요? 그냥 눈 감고 기다두면 이게 없는 사실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정부는 너무 심하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이제는 단죄하려고 하는 그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정말 자꾸 듭니다. 네.